반갑습니다. 자, 12월 4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밤 11시 반이 훌쩍 넘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뭐 25%, 6%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에 밑꼬리를 달고 좀 올렸죠. 자, 빠질 때마다 지금은 뭐 또 일정 부분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오는 듯 하고요. 시장이 완전히 바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바닥이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나 S&P 미국 지수가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좀 좋거든요. 아마 내일은 미국 시장이 괜찮을 듯 한데 현재 지수만 보면, 선물만 보면 아침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추격 매수는 뭐 하지 마시고, 바닥에 나왔다라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아침에 장중 단타 정도는 뭐 힘이 좋은 종목들은 장중 단타는 괜찮겠지만, 역시 다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로서는요. 먼저 코스피 지수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코스피 지수는 아까 제가 영상을 좀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뭔가 좀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서 너무 빨리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또 삭제하고 나니까 이거 지금 같은 날은 뭐 제가 또 뭐 제 예측이 맞든 틀리든 제 생각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뭐 그래도 영상은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다시 영상 올립니다. 요 자리가 종가가 얼마죠? 이 자리가 종가가 2044거든요. 자, 저는 이번 코스피 하락장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요, 바로 저기 2044포인트, 이 빨간 양봉이 나와 있는 요 자리의 종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던 분은 뭐 다시 반복되는 지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요, 여기가 1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파 조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파 상승이 들어왔고 2파 조정이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지금 3파 상승이 들어오고 4파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아직 이번에는 5파도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이번에 요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면요. 자,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지난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구간의 최저점 라인은 바로 요 자리고요. 꼬리 달린 요 지점이 최저점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종가상으로 최저점 라인은 이 자리고요. 종가상으로. 그 자리가 얼마냐면 2017포인트고요. 꼬리 부분 최저점은 뭐 그 2004포인트, 5포인트인데, 요 자리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파 하락 이후에 밑꼬리를 달고 양봉을 하나 띄운 게 있는 요 자리요. 요 자리가 지금 종가상이 얼마 2044포인트인데, 저는 이 2044포인트를 만약에 코스피가 이번에 깬다면요, 장중에라도 만약에 훼손을 한다든지 만약 깨버리면, 특히 종가상으로 2044포인트를 깨버리면 저는 코스피가 요 지난 2017포인트 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지난 저점까지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2044포인트 요 자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 추세 자체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이 4파 조정이 요 2044포인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5파 상승을 열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2044포인트가 지지가 되어야만이 저는 5파 상승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피 2044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자리를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요 2044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지지가 될 듯 합니다. 요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5파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만약에 이 5파가 열려 있다면 2044포인트 요 자리가 저는 최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버리면 그때는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굉장히 급락할 수도 있고요. 추세가 무너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추세는 무너진다 보아야 되거든요. 2044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057 정도까지 내려왔나요? 네. 2057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2044면은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한 2, 3포인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사실은 거의 저점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내일 미국장이 뜬다고 해서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또 내일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오늘 이 저점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지수만 놓고 본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오늘 저점을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올 듯 하고요. 그거는 이번 15일 전후로 해서 저는 하락의 휘날레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은 오늘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하락의 여진 파동이 잔파동이 좀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계속 하락만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잔파동은 12월 15일을 전후해서까지 잔파동은 계속 좀 올랐다가 또 좀 더 많이 내렸다. 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잔파동은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15일 전후로 해서는요. 그 잔파동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2044포인트 정도까지 아마 하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스피 지수로는 2044포인트를 보시고요. 날짜로는 뭐 정확하진 않겠죠. 중국이 뭐 15일 이전에 만약에 항복을 해버리면 그 전에 급반등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2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아직은 완전한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자, 위에 있는 지수가 환율의 차트고 아래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환율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환율 차트 오늘 뭐 이 종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난 제가 3주일간 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환율이 1193원을 이탈하게 되면 환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코스피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 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190이 완전히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 완전히 환율은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이후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돌아올 무렵 정도 되니까 코스피가 거의 고점 근처에서 쌍봉을 만들었죠. 행보를 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 차트가 오늘 종가가 119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환율 차트는 1193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특히 1195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1194까지 올라왔고요.
장중에는 1995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요 지점에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락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저는 최대치까지 일단 올라왔는데요. 자, 그리고 상승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를, 자, 여기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이거든요. 환율의 파동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환율은 거의 5파 상승 구간까지 거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의 하락은 글쎄요, 여기서 잡을 수도 있죠. 여기서 잡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락할 여분이 좀 남아요. 이쪽 자리는요. 조금 더 하락 여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은 환율대로 5파 상승이 거의 마무리 지점이고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어느 정도 5파 하락에 거의 마무리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단기적으로는 우선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2044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환율이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요 1파 상승 지점이 얼마냐면 1167입니다. 1166, 67 요 구간인데요.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5파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1167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1파 상승 지점까지 그 지점까지 만약에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환율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는 환율이 요즘 1파 상승 지점까지 내려올 동안은 코스피는 뭐 예를 들어서 1파 하락 지점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코스피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다시 1파 상승 지점까지 내려온 이후에 쌍봉을 찍으러 가는지 아니면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코스피가 이번에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줄 때 1파 상승은 제가 보기에 대략 한 21선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1파 상승 지점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게 쌍바닥이 되는지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코스피의 반등은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바닥이 하락점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44포인트를 저는 2044포인트를 저는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15일 전후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작은 롤링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장중에라도 12월 15일 전후로 뭔가 강력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예측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종목을요. 자, 종목을 좀 보면 이월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월드는 요 지점요. 요 저점 자리 있죠. 얼마냐면은 4,810원인데요. 요 4,810원을 전후로 해서 4,810원에서 4,750원 요 구간 정도 만약에 온다면 한번 저점 매수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창지지는 아직 5파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종가가 끝나버렸거든요. 이 5파가 완료가 안 됐는데, 좀 회복을 좀 충분하게 휴식을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5파 상승을 만들러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대신 이월드와 한창재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월드가 바닥을 찍으면 한창재지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창재지가 고점을 찍으면 이월드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반대로도 좀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YIK는 오늘 장중에 2850원까지 거의 저점 근처까지 왔다라고 봤는데, 만약에 YIK가
추가적으로 내일은 뭐 오늘 장중에는 뭐 플러스로 끝났죠 오늘 저점에서. 하지만 내일은 이 종목은 글쎄요 오늘 장중에 3025원까지 갔다 왔으면 갈 만큼 간 것 같은데 아마 이 종목은 다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2750원 정도 또는 2,8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강력한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차 다시 한번 YIK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800원 전으로 2,750원, 2,800원 또는 2,850, 오늘 저점 2,850원 요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 뭐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상승이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3호도 이쪽 일단 지수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두산 퓨어셀도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 하락 구간이 남았죠. 아직 5파 하락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두산 퓨어셀도요. 자, 5파의 하락의 길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대략요, 뭐, 8,200원, 요 자리가 7,700원, 뭐, 5파 하락의 마지노선은 한 7,200~3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044포인트까지 밀린다면, 두산 퓨어셀도 7,200~300원까지도 열어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에너지가 좀 강하다면, 강한 에너지가 좀 붙을 수 있다면, 570원, 한 7,6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1차는 7,600원, 2차는 7,200~3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BH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는 하나, 둘, 셋.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이 종목도 지금 5파 하락이 마지막 구간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5파 하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파 하락의 마지막 진행 구간이라서 이 종목도 거의 이제는 하락이 임박했다라는 바닥점이 거의 임박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펌텍 코리아는 위에 고점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외교부장이 오는 바람에 그런 재료로 좀 올렸는지 모르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죠. 지난번에 비해서. 자, 이 종목은 5일선, 11선, 21선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동 평균선들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야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간 수급도 좀 보셔야 되고요. 에스모는 거의 파동이 완료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이 5일선이나 11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약간 행보가 필요할 듯 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빠지면 같이 조금 눌려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은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는 듯 하거든요. 하락 파동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듯 한데, 만약에 지난 저점요, 1560원을 깨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워낙 회사가 좀 회사 자체가 불안한 회사니까요. 불안한 회사니까 1560원을 깨면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제가 보기엔 1550원이나 60원을 깨지 않는다면, 좀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만약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요. 이 종목도. 두산 솔루스도 두산 퓨어셀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5파 하락이 지금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5파 하락의 크기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요. 저점이 19,750원, 18,400원, 18,400원. 18,400원이면 잠깐만요. 19,750원, 18,400원, 1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두산 솔루스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7,000원까지도 이 자리가 열려 있나요? 그 정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좀 이 종목은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 이 종목은 글쎄요. 지금 여기서는 17,000원까지도 하락이 좀 열려 있어 보이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확인 한번 해보고 매매하겠습니다.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어셀은 거의 같이 비슷한 등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하게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도 좀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저점이 8,200원, 저점이 7,690, 7,700원, 7,200원, 300원 정도가 저점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KMW는 오늘 눌려졌으니까 내일 한번 양봉이 하나 뜰 듯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단기 5파가 완료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일이나 모레 양봉 하나 뜰 겁니다. 그 짧은 반등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ICD는 현재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ICD가 지지를 좀 잘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이익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뭐 견주하게 잘 지지는 하고 있는데 자, 요 하나 둘 셋 일단 일봉상 파동은요 어느 정도 좀 고점 라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견주하긴 하지만요 좀 기다려 보시죠. 어디까지 바로 뭐 이제 고점을 뚫고 2만을 많이 뚫게 되면은 2만을 만약 종가선 어느 정도 안착하게 되면 2만 한 4천원, 5천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파동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고점 징후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16,5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신라젠. 자, 신라젠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의 크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메모를 좀 해 놓으시죠. 신라젠은, 일단 지난번에 제가 13,000원 전후 정도면은 거의 바닥점 근처일 듯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시장을 보면서 결정하자라고 유보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3,000원 전후가 제가 보기엔 종가상으로는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13,000원 전후가. 근데 장중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장중에 살짝 13,000원을 깨면서 순간 급락을 좀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12,500원에서요. 12,300원 정도까지 장중에는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3,000원 정도 전후가 종가상으로는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라젠을 좀 더 복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미리 걸어놔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12,500원이든 400원이든 만약에 걸어놔 두시면 잠깐 딴 데 보고 있더라도 한번 순간 밀릴 때 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2,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저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3,000원 전후가 종가상 저점이고 장중에는 12,500원이나 12,400원, 350원 요 정도가 장중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제가 종목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어차피 하락하면 종목들도 다 빠지고요. 지수를 이겨내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 혼자서 독약청정 올라가는 종목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종목 공부는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요. 제가 내일부터라도 종목을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락에 여진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수가 2044포인트를 깨는지를 보셔야 되고 우선은요. 그 자리 정도에서 일단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2050에서 2044 구간 요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2044를 훌쩍 깨버려서 2040을 깨버리면 그때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좀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2045에서 2050에 샀던 그 물량을 2040을 깨버리면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바로 좀 토해내고 다시 감망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2044
2050 요 구간이 저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종목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종목별로 몇 종목을 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려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좀 매매에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변동사항이 좀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샀거든요. 아까는 분명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코스닥을 같이 팔고 있었거든, 분명히요. 근데 지금 장 끝나고 나니까 830억을 매수 한글로 돼 있어요. 제가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의미 있는 숫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연기금이 그동안은 굉장히 감망을 하고 있다가 오늘은 연기금도 조금 순매수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자리는 지난 고점을 뚫은 자리를 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그 고점의 상단 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자리는 지지할 듯 해서 다우 지수도 미국 지수도 이제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5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15일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하락 여지는 15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5일을 전후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의 파동도 오파가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